자, 4월 13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200달러, 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어제 일단 발표가 있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도 가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우리가 1, 2, 3월과 비교를 해보면, 자, 1월에도 여기에서 발표가 있고 나서 큰 움직임이 나와줬고, 2월도 그렇고, 여기 3월도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와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좋게 나왔는데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제 간단히 매매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지션 어제 CPI 발표가 9시 30분이었죠. 발표되고 나서 바로 시장가로 롱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익 확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은 또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진입을 했고 1차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까지 또 빠졌죠. 저희 선물 정의원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단정을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발표는 좋게 나왔었어요. 나와서 일단 롱으로 탔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롱에 몰리면 역으로 내려버릴까봐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짧게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확보를 한 다음에 가격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저희가 원했던 2차 매수 구간이 여기였어요. 29852.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보유는 48% 수익으로 일단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일단 감정을 빼고 발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어제 발표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거든요. 전년 대비 이전에 6%였는데 5%면은 1%가 지금 내린 거예요. 진짜 많이 내린 거예요. 지금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는 뭐 0.6포인트 그리고 0.1포인트 0.4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게 나온 거긴 합니다. 근데 시장은 오르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CPI 지금 시나리오를 예측을 한 게 만약에 뭐 4.6에서 5.1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지금 S&P가 뭐 1% 정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것도 없고 지금 오히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니, 발표는 좋게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CPI 세부적인 내용 보면 에너지 가격, 에너지 이번에 CPI를 굉장히 낮출 수 있었던 이 발표치 예측치를 낮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이에요.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 3.5, 4.6, 마이너스 4.6 뭐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즉 결국은 이번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중고차 가격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점점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전에도 이 CPI를 낮출 수 있는 그 몫에 한 몫을 했던 게 바로 이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중고차 가격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즉 뭐냐면 이번 CPI 발표가 좋게는 나왔어요. 좋게는 나왔는데 이거 저희 채팅방에서 나왔던 내용, 정혜원 방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발표 내용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CPI 발표는 좋게 나왔는데, 자, 빨간색 보면 에너지 가격이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다. 근데 이번 CPI 발표 낮게 해준 것도 에너지 가격이 절대적인 것인데, 오펙이나 지금 러시아 원유, 이번에 다들 감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했던 것처럼 이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3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3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내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오펙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럴당 8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게 반영이 되어 버린다면은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발표가 지금 당장 이번 거는 좋았어요. 3월 거가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좋았다. 근데 말했던 거죠. 지금 폭탄 하나가 날아오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 보시면 이번에 하락을 CPI 발표가 이게 낮게 나오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인데 이 에너지 가격 다음 달에는 폭탄으로 날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고차 가격도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오케이 이번에는 좋게 나왔네 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좋게 나왔는데 와 다음 달 소위 말하면 진짜 큰일 났네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CPI 발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땐 사람들이 와 낮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살펴보니까 와 이거 이번에만 이러고 난리 나겠는데 저 솔직하게 말하면 와 전 다음 CPI 발표 전에 매도 다 할 것 같아요. 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음 CPI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PI를 낮게 만들어줬던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럼 CPI 발표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뭐 이전에는 뭐 0.6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이렇게 해도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이 내용들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주요 내용 뭐 큰 내용은 없었어요. 주요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예상보다 느리다. 그리고 이 은행 위기 때문에 금리 최고점 예상치를 조금 낮췄다. 그리고 3월에 흥미로웠던 건 3월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는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25bp 인상이 사람들이 더 지지를 많이 했다라는 이런 내용. 그래서 뭐 큰 내용이 없었긴 합니다. 회의록에서.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말했던 것처럼 CPI 발표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이거 다음 달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미국에서 이제 SPR을 다시 채울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저희 어제 채팅방에 저희는 바로 나갔던 내용이긴 한데 정회원 분들은 이거 채팅방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SPR을 다시 채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SPR 같은 경우에는 비축유입니다. 즉 만약을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는 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채울 계획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테이퍼링 뭐 이런 거 긴축 정책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이죠. 시장에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비축률을 다시 채울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난해 유가 상승에 대응해서 2억 배럴이 넘는 비축률을 방출을 했어요.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공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유가, 이 원유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SPR, 비축률을 다시 채울 계획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연준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예를 들면은 돈을 옛날에 풀었죠. 긴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부양책으로 풀었었죠. 근데 지금은 긴축 정책을 하면서 돈을 다시 다 땡겨 모으고 있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SPR을 다시 채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안 되겠죠. 안 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가 상승. 이 원유 가격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만 표면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자,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4월 1일 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준 게 바로 미국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유가 상승에 대응해서 2억 배럴이 넘는 비축유를 방출을 했었어요.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67에서 72달러 정도로 하락을 하면 비축유를 재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66달러까지 하락했을 때도 미국은 재구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겠다 해놓고 안 산 거예요. 보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 그럼 우린 감산해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 올려버릴게. 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펙에서 이번에 4월 1일 날 감산을 결정을 했던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다시 SPR을 채우겠다, 비축률을 채우겠다라는 이게 어찌 보면 미국도 한 발 물러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 드리면 당장은 상황 좋지 않아요. 자, SPR을 다시 채울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원유 가격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원유를 안 뿌린다라는 거죠. 지난해처럼 2억 배럴까지 이렇게 막 뿌렸는데 이제 안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 가격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공급이 안 되니까 원유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발 물러선다라고 하면은 오펙과의 원만하게 합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상황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 안 좋습니다. 원유 가격도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서고 야 우리 다시 채울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펙에서도 만약에 원만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원유 가격이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장은 말했던 것처럼 CPI 다음 발표 저는 폭탄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대포동 미사일 지금 날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낮게 나왔음에도 지금 여기 골드만삭스에서도 CPI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그냥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끌어냈던 이 발표뿐이다. 근데 다음 달에 생각해 보니까 다음 달에 에너지 가격 오를 것 같은데. 이번에만 이렇게 좋게 나왔지. 다음 달에는 무조건 에너지 가격 내리잖아. 원유 감산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고차 가격 이번에 하락을 계속 이끌었었는데 점점 머리를 들고 있네. 와 다음 달에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전 같은 무빙 이런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발표는 말했던 것처럼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롱 포지션을 들고 있겠죠. 들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발표가 우선은 당장 좋게 나왔으니까 내릴 때 조금씩 롱을 모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분들도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있으신데 일단은 집중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좀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반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지금 좋은 발표가 나왔음에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이번 발표가 이번에 지금 PPI 발표가 엄청 좋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안 좋게 나와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 CPI 야 이거 CPI 이거 이번에만 이런 거야.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PPI 발표까지도 좀 좋게 나와줘서 시장의 훈풍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CPI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발표 다음 발표가 있을 때는 저는 그냥 다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발표는 지금 미사일 하나 날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알고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놓고 있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랜은 다음 CPI는 일단 무조건 높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 조금은 이번에 한번 그냥 다행이다 라는 느낌. 실제로 내용 보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 다행을 다음 CPI 발표 때 우리는 다 돌려받아야 된다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PPI 발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영상 너무 길어졌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